안녕하세요. 절세공장TV 최용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내는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기 요양보험 유리부터 이미 8%를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하된 적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과거 14년간 5.64%에서 7.19%로 약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연간 1.7%에서 2%입니다. 향후 9년간 1.8% 상승한다 가정하면 2035년의 건강보험료율은 8.55%가 됩니다. 장기형 보험료율이 현재처럼 완만히 상승해 2035년에 15% 수준이 된다면 건강보험료율은 9.83%가 됩니다. 즉 2035년에는 10% 진입도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세금보다 무섭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퇴직하고 소득은 줄었는데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50만원, 60만원씩 올라버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금융소득 기준이 1천만원인지 2천만원인지 이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7가지 실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이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한 소득입니다. 첫 번째로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은 두 부류입니다. 은퇴자나 지역가입자. 퇴직 후 직장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하면 금보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직장가입자. 급여 외에 이자나 배당 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면 금보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 금보료가 붙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넘는 순간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합산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직장인은 2천만원 초과분만 과세, 지역가입자는 1천만원 초과 시 전액 합산이라는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금보료 폭탄의 시작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넘는 순간 이자 배당소득 전체가 합산되어 약 8% 정도 추가 금보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1,200만원이면 단 200만원 초과가 아니라 1,200만원 전액 보험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96만원을 납부합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순간 금보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200만원이면 초과 200만원에 대해 8%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16만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계신 분이라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보셔야 합니다. 재산세 과표 5억 4천만원 이하이고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과표 5억 4천만원 9억 사이이고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과표 9억 초과하면 소득 상관없이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금보료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로 산정합니다. 즉 금융소득이 1천만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한 달 수십만원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금보료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7가지 실전 전략입니다. 1. 금융소득 관리 기준 준수. 직장인은 2천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및 타소득이 있는 분은 1천만원 이하로 금융소득을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배당을 분산하거나 수령 시점을 나누는 방법만으로도 연도별 합산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피부양자 자격점검.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원에서 9억 이하인 분은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 자격이 박탈됩니다. 배우자 명의분산, 일부 재산 정리로 조건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임의 계속 가입제도 적극 활용. 퇴직 후 2개월 이내 신청하면 최대 3년간 직장보험에 낮은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전환되기 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4. 연금 수령액 조절.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해 연금을 받을 때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보료 부담까지 늘어나므로 1,500만원 이하로 수령을 분산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절세계좌 활용. ISA나 IRP, 연금저축 안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은 대부분 근보료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배당률을 일반 계좌가 아닌 ISA에 담으면 세금과 근보료를 동시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좌에 일시납 1억 원 이하를 불입하면 비과세되므로 부합산 2억 원까지 세금과 근보료를 동시에 절약할 수 있습니다. 6. 재산관리. 재산의 과표를 낮추면 건강보험료도 줄어듭니다. 배우자에게 일부 정액하거나 자녀에게 정액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7. 소득 감소 시 즉시 조정 신청.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을 때 다음에 정산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즉시 감면 가능합니다. 실제 은퇴자 상담에서도 이 부분을 놓쳐 1년간 관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직장인은 2천만원, 지역가입자는 1천만원, 단 1천만원 차이가 노후의 보험료를 수백만원 좌우합니다. 결국 근보료는 소득이 많아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으면 새어나가는 비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소개한 7가지 실전 전략을 실천하신다면 퇴직 후에도 근보료 폭탄 없이 여유 있는 노후 재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불필요한 근보료를 줄이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절세공장TV 최용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